이번 PPT는 이항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이항 확률을 정규 분포로 해석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죠.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통계를 할 때는요. 통계를 할 때는 확률 분포 그래프를 가지고 하죠. 확률 분포 그래프를 하는데 확률 한 개 가지고 뭐 확률 어떤 사건 확률 하나 가지고 뭐 이 통계를 하는 게 아니죠. 통계는 확률 분포 함수 또 확률 분포 그래프로 이거를 통계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요. 그런데 이 확률 분포 중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정규 분포인 경우에 한해서 통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에서는요. 확률 분포는 모두 정규 분포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정규 분포가 아닌 그런 확률 분포는 고등학교에서 통계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는요. 우리가 통계를 하면은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 그 정규 분포 함수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률 분포 나오면 통계에서는요. 모든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정규 분포가 되는 경우에 그때 여러분이 통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통계는 정규 분포, 확률의 정규 분포 함수, 확률의 정규 분포 그래프 가지고 통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항 확률도 여러 가지 그 모양의 확률 분포가 있지만 거기서 정규 분포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만 고등학교에서는 통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요. 자영업이 5년 성공률을 0.2라고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영업이 많이 생기죠. 1년에 뭐 수백 개, 수천 개, 만 개도 생기는데 그런 자영업의 5년 성공률, 5년 동안 살아남을 생존율은 말이죠. 생존율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이항분포에서는 성공 아니면 실패라고 하죠. 그래서 5년 동안에 생존할 확률, 결국 성공할 확률을 0.2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5개의 자영업이 신설됐다면은 5년 후에는 한 개, 20%니까 한 개 정도 살아남고 4개는 폐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볼 때는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 30개 신설 자영업이 생겼어요. 30개 신설 자영업이 업체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한 개 업체, 2개 업체, 혹은 5개 업체, 10개 업체, 15개 업체 몇 개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가 5년 동안 살아날 확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2개 업체가 5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 여러 가지 경우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죠. 5개 업체가 5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 혹은 10개 업체가 5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확률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15개가 5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 혹은 30개가 모두가 5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확률을 우선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항 확률이에요. 성공 아니면 실패입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성공의 확률이 0.2고 실패 확률이 0.8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쓴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K가 이제 0부터 시작하면 하나도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여기 30부터 쓰면은 30개가 모두 성공하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쓰면은 N combination K 0.2K 0.8 N-K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 확률을 에다 K를 붙였으니까 여기 이제 0 1, 2 이렇게 해서 0이 되면 하나도 성공 못할 확률, 1이 되면 한 개가 성공할 확률, 2개면 2개가 성공할 확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항 확률이에요. 생존하느냐, 생존하지 못하느냐, 생존하느냐, 폐업하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성공 아니면 폐업, 실패, 생존하거나 그 다음에 폐업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항 확률로 이렇게 이 확률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항 확률은 두 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존하느냐 혹은 폐업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형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한 개가 한 30개 중에서 한 개 업체가 한 개 업체만 생존할 확률은 30 컨비네이션 1 0.1에 1승 0.8에 29. 여기 이제 1이면 이제 두 개 더하는 것이 항상 30이 돼야 돼요. 성공 한 번 하면 나머지 30에서 하나 뺀 29번은 실패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건 그렇죠. 30 팩토리얼 나누기 30 마이너스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1 팩토리얼. 이 공식은 외우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건 손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건 계산기로 계산하는 겁니다. 뭐 실제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정식으로 30개인 경우에 이걸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0.009, 0.9%란 말입니다. 결국은 30개 업체 중에서 하나가 생존하는 확률은 0.9%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다는 얘기죠. 하나만 있을 경우는 하나 생존하는 경우는 작아요. 그럼 두 개 생존하는 그럴 확률은 얼마냐? 똑같이 계산하면 0.034, 3.4%다 이거죠. 3.4%. 그러니까 뭐 30번 했을 경우에 한 번, 세 번 정도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개 할 때는 0.179, 그 다음에 10개가 생존할 확률은 0.035, 15개가 생존할 확률은 거의 뭐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30개 자영업체가 신설됐을 때 5년에 갔을 때 5년 후에 15개가 남아있을 확률은 0이다 이거죠. 15개 업체가 살아남을 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15개 이상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볼 때 0.179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개 신설 자영업체 중에서 6개 살아남을 확률이 제일 많다 이런 얘기예요. 6개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통 볼 때 30개의 업체가 신설이 됐다면 5년 후에 살아남는 업체의 확률은 0.179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제일 이것이 많아요. 이게 30개가 살아남을 확률이 제일 많네요. 6개가 살아남을 확률이. 그럼 우리가 쭉 뭐 이렇게 임의로 다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30개가 신설되면 6개 살아남는 경우가 제일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0개 중에서 20개 업체가 살아남을 확률은 똑같이 계산하면 30 팩토리얼하고 30 마이너스 20 팩토리얼 그 다음에 20 팩토리얼 그 다음에 0.2가 20개 살아남고 10개는 이제 폐업을 한다 할 경우에 계산하면 물론 이제 다시 0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5년 후에 5개 이상 생존할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되면은 5개 이상 생존할 확률은 5개, 6개, 뭐 7개, 8개, 9개, 10개 해서 30까지 더해 나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5개 생존할 확률은 0.009, 또 6개 생존할 확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10개 생존할 확률 해가지고 다 더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죠. 이건 계산을 다 해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계산은 할 수가 없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복잡하죠. 자,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해서 그래프를 그리자 이거죠. 그래프를 그리면 한 개, 뭐 하나도 이제 하나도 모두 다 폐업을 하는 경우죠. 살아남은 경우가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살아남고 해서 6개 살아남을 확률이 제일 많아요. 7, 8, 9 해가지고 15이 되면 이제 살아날 확률이 없죠. 15개 이상 살아남을 확률이 없어요. 다 0이 되는 거죠. 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또 이렇게 뭐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말이죠.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 잘 보면 이쪽으로 쏠렸죠. 이게 이제 정기 분포하면 대칭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왼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고등학교에서는 이거에 대한 통계는 하지 않아요. 이런 모양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규분포인 경우에만 하지 이런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통계하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항 확률에서 그럼 이것이 어떤 경우에 정규분포가 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정규분포가 아니고 이렇게 좀 옆으로 좌측으로 쏠린다거나 우측으로 쏠린다거나 한 그래프가 되는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NP. 요게 뭐죠? N은 경우수죠.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수 혹은 횟수가 되는데 이 NP가 나오는 이제 경우수가 이게 하나도 생존하느냐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30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30개 업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확률 변수가 여기서는 30개란 말입니다. 하나 살았느냐, 둘 살아남느냐, 6개냐, 10개냐, 15개냐, 20개냐 해서 30개냐 해가지고 여기서 확률 변수의 개수는 여기 30개예요. 그래서 n이 그런 여기서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확률 변수의 그 개수가 되는 거예요. 배수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것이 30이고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죠. P 이거 곱하면 6이 돼요. 6이 되고 혹은 이제 이거로 계산하면 n에다가 1-p 하면 0.8이죠. 이건 24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np 값하고 n1-p 값이 모두 1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돼요. 정규분포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6이죠. 6이죠. 10보다 작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쏠리는 분포가 된다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규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통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NP 값이 이렇게 10 이하가 되면은 여기서는 6이네요. 둘 중에 하나라도 10, 여기서는 10이 넘지만은 여기서 이거는 10보다 작죠. 6이죠. 이 값 NP하고 N1-P 두 개의 값 중에서 하나라도 10 이하가 되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모양이 되고 정규분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 통계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영업자의 수를 70개를 조사한다. 이렇게 70개로 하면 70개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면은 한 개의 생존할 확률, 두 개 생존할 확률 해가지고 그 생존 확률을 구하면 말이죠. 구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똑같이 14, 이 70에 20%면 14죠. 그러니까 20% 생존할 확률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70에 20%라면 14개죠. 14개 업체가 생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14개 업체가 생존할 확률이 제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의 모양이 돼요. 이것은 뭐죠? 이건 정규 분포 서로 대칭이 되는 종함수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면 NP 값이 여기서는 14고 또 N1-P 값이 56 두 개가 다 10보다 커져. 이런 경우에는 그 확률 분포의 모양이 정규 분포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는 뭐예요? 5년 후 생존하는 업체의 수죠. 이게 그냥 70개니까 경우의 수가 확률 변수가 몇 개예요? 70개가 되는 거죠.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해서 70개가 나오는 것이죠. 확률 변수의 개수가 여기서 70이에요. 경우 수가 이제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n 값이라는 건 확률 변수, 우리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확률 변수에 나오는 값이에요. 이거 1부터 70이죠. 이거는 이제 연속 함수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말하는 질량 밀도 함수죠. 질량 밀도 함수.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가 5년 후 생존하는 업체의 수가 이제 확률 변수가 되죠. 근데 업체가 몇 개? 총 70개니까. 여기서 모두 한 28 정도, 27, 8 정도 이상 되면은 여기다 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성공 확률이 20일 때 70개 업체를 만약 조사한다면은 28개 이상 생존하는 경우는 없다 하는 얘기죠.
28개 이상 생존하는 경우는 없어요. 14개 생존할 경우가 제일 많고 또 이렇게 뭐 한 20개 정도 생존할 확률은 이 정도 되고 그렇다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영업자 수를 70으로 하면 성공 확률은 0.2니까 14, 1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 n 1-p 70, 그 다음에 여긴 1-p 0.8이죠. 56, 1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 함수처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통계로 처리하고 이런 경우에만 우리 고등학교에서 통계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보다 클 때 또 이 값도 10보다 클 때 두 개가 모두 1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정규 분포 확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 함수의 모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항 확률 분포에서 NP 값 또 N1-P 값 이 두 개의 값이 모두 10보다 크면은 정규 분포 모양을 따른다 이거죠. 확률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규 분포 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속 함수로 바꾸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엄밀히 얘기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제 1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말이죠. 위의 식에 의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구해진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정규 분포 함수, 정규 분포의 모양을 따르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건 뭐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엔 이거죠. 종함수죠. 정규 분포 함수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이런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것이 이제 확률 밀도 함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규 분포를 했으니까 연속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연속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전 던지기와 같이 성공과 실패 확률이 거의 여기서 뭐 동전 던지긴 뭐 0.5, 0.5 혹은 이제 실패와 성공의 확률이 거의 같을 때 뭐 0.48, 0.52 뭐 이렇게 0.5하고 거의 반반 같을 때는 n이 작아도 이항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동전 던지기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성공 실패 확률이 0.5이기 때문에 그 횟수가 작아도 이게 10보다 작아도 이항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성공과 실패 확률이 비슷하면은 10보다 작아도 정규 분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동전 던지기와 같이 P와 Q의 차이, 성공과 실패 차이가 아주 작은 경우는 n이 작아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 이하가 돼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바이너리에서 이항 분포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확률 정확하게 얘기하면 확률 변수의 개수죠. 혹은 결과물 나타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되고 요건 성공 확률을 요거 P를 써요.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거 평균과 분산 이항 분포를 따르니까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항 분포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NP 값이 평균이에요. 그럼 우리가 동전을 이런 경우 이제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그런 그 경우에서는 32 확률 분포를 보면 평균 값은 16이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 값이 이제 가운데 값이 되는 것이죠. 정규 분포 함수의 가운데 값이 16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평균이라는 건요. 평균이란 우리가 정규 분포 함수로 이렇게 그렸을 때 가운데 값이에요. 이 중심. 여기서부터 이제 좌우로 대칭이 되죠. 평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 던지기 전에 나오는 예상하는 값이니까 이걸 expected value에서 예상 평균이에요. 예상 평균. 이렇게 해서 이 자를 빼죠. expected 예상한다 이게 평균 값을 예상하면은 우리가 16이다 이거죠. 32번 동전을 32개 던지지 않아도 돼요. 던지지 않아도 많이 횟수를 던지면
많이 이런 걸 시험을 하면은 16번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평균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분산값은 NPQ 이렇게 계산되는데 NPQ가 1-P니까 32, 0.5, 0.5, 8 분산이 되고 그게 표준 편차는 2.83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항 분포가 어떤 경우죠? 아까 NP 값하고 NP하고 그 다음에 N1-P 값 이것이 이제 다 이 10보다 클 때는 이제 우리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때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는 이러한 식으로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평균은 NP, 표준 편차는 분산은 NPQ, Q는 1-P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씌어가지고 NPQ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 Q는 1-P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함수식은 이건 함수식은 이거죠. 이게 정규분포 함수식이죠. 시그마 자승이 표준 편차고 시그마가 표준 편차고 여기서 m이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식은 모양은 똑같죠. 여기서 이제 m이 np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루트 np 1-p 이렇게 p만 가지고 쓰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정규분포에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항 확률의 정규분포에서 그 함수식은 이 정규분포 함수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그마에다가 m에다가 np를 넣고 그 다음에 시그마에다가 루트 np 1-p 그냥 이것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시그마에서 시그마 자석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32의 동전 던지기에서 보면은 이제 NP하고 N1-P 값이 다 16보다 크니까 그냥 정규분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함수식을 한번 써본 것입니다. 어느 농구 선수의 슛 성공률이 성공이 0.7이고 실패는 0.3이에요. 실패는 0.3. 이런 경우에 이제 보면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보면 7번 성공하고 3번 실패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농구 선수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면 NP 20번을 한다고 할 경우에 20번을 한다 할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NP 값은 14가 되고 N1-P 값은 6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20번 던지는 거 가지고 우리가 확률 분포 그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게 이 정규 분포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번 가지고는 우리가 통계의 계산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이 정규 분포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규 분포 모양이 안 되기 때문에 20번 던지는 거 가지고는 이 농구 선수에 대한 통계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럼 내가 이 농구 선수의 여러 가지 슛에 대한 통계를 만들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40회 이 40번 던진 거 가지고 통계를 내가 만든다 하면은 NP가 28 갖고 N1-P가 12 다 10보다 크니까 내가 농구 선수가 40번 정도 던지는 거 가지고 내가 통계를 잡으면 통계가 제대로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로 통계로 하면 통계값이 많이 틀릴 수가 있겠죠. 이게 10보다 정규분포 함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40회로 되면 이 슛을 이제 한 번도 못할 경우 2번 성공, 3번 성공해가지고 20번 성공 확률이 제일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서 40번이 끝이 되는데 이렇게 정규분포 모양이 되니까 이건 우리가 통계적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정규분포 함수로 표현하고 정규분포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정규분포, 연속 정규분포 함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또 적용을 해가지고 이 통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농구 선수가 40회 이상 던진 그 실적을 가지고 통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률 정규 분포가 나왔을 때 그 확률에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이상이 될 확률, 어디부터 어디 사이의 확률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뭘 한다고 했죠? 확률 밀도 함수로 그것을 해야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값을 G 표준 점수로 바꿔서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테이블에서 찾아야 되죠. 그 확률 밀도 G 계산법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M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이항 확률에서는 NP가 되죠. 그래서 G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시그마 이게 뭐죠? 표준 편차는 루트 NP 1-P Q니까 이거니까 확률 이항 확률 분포에서 표준 점수 G 값은 X-NP 이게 평균이고 나누기 표준 편차는 루트 NP 1-P 이렇게 G값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이건 똑같은 모양 아니에요? 가운데가 0이고 표준 편차가 1, -1 이게 나는 이 한 개 함수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Z값으로 이항 확률 분포의 확률을 계산해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항 확률 분포, 이거는 이제 이항 확률 분포가 되든 아니든 이건 일반적인 식이고, 근데 이항 확률 분포인 경우에는 M값이 NP,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루트 NP 1-P 이렇게만 되는 것이에요. 이 식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식인데 이항 확률 변수에서는 M 값이 NP가 되고 시그마 값이 루트 NP 1-P 이렇게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 테이블이나 그걸 가지고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다른 거하고. 그 다음 슛을 40번 던졌을 때 30번 이상 성공할 확률은 얼마인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전번에 했지만 30번 이상 성공할 확률은 어떻게 돼요? 30번 성공할 확률 N 컨비네이션 3, 40 컨비네이션 30, 0.7에 30 제가 이제 설명하면 그다음 실패 확률은 이제 얼마 해? 그다음에 N 컨비네이션 31 30번 확률할 때 뭐 0.7에 31승 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N 컨비네이션 32까지 이걸 40번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확률 정규 확률 분포로 우리가 이거를 연속 함수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연속 함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 식에 넣어 가지고 이건 연속 확률 분포 함수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Z값을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찾아서 거기다 대입을 해서 그 확률 면적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30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N 컨비네이션 30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N 컨비네이션 31, N 컨비네이션 32 그래서 N 컨비네이션 40 여기까지 더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속 확률 밀도 함수로 변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그마와 N 값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Z 값을 찾으면 그래프에서 간단히 계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G가 0.69보다 큰 그 확률 면적은 얼마냐?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G값이 0.69보다 같거나 큰 이걸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제 28에서 30번 이상 이렇게 나올 이 확률 면적, 이 정규 분포, 정규 확률 분포죠. 이 면적을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에서 변환을 시키면 이 값이 0.69라는 얘기예요. 0.69 이상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G 테이블에서 이걸 찾아야죠. 이걸 찾는 방법은 여기 0.5니까 0.5에다 이 면적을 계산하든가 혹은 여기서 0.69보다 큰 면적을 계산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있다 했죠. 혹은 여기서 0.69니까 0에서 0.69 이쪽 면적을 대칭으로 계산해도 되고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0.245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가 N 컨비네이션 30, 그다음 N 컨비네이션 31, N 컨비네이션 32 더하기 N 컨비네이션 33 더하기 N 컨비네이션 40 그 값이
0.24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가 되면 n 컨비네이션 이거로 횟수를 해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바로 계산을 해서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0.69니까 몇 번이라고 그랬죠? 그 이상 슛을 성공할 확률은 0.24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슬라이드에서 G 값이 표준 점수가 이제 0.69보다 큰 확률, 이제 큰 확률이죠. 30번 이상 성공할 확률이 G 값으로는 0.69보다 크다는 확률에 클 확률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x1이라면 여기가 0.69라면 이 면적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이죠. 크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면적을 구하는데 이 G 테이블 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이런 표라면 말이죠. 0부터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이제 0일 때는 얼마죠? 여기는 0일 때 이 면적은 얼마죠? 이거 반이죠. 0일 때 0.5라고 그래요. 그럼 0일 때 0.5고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기준입니다. 여기가 0이에요. 0일 때는 이미 면적이 반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해서 0.6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0에서 0.69가 되면은 면적이 0.69가 되면 이 면적이 여기서 0.7549, 0.755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면적이 0.755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걸 우리가 구하니까 1-0.75 하면 0.245 해가지고 24.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는 아무 표를 우리가 해도 우리가 이 면적만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1- 여기까지서 여기까지 면적, 여기서 여기까지 면적이 0.69 해서 0.755 이렇게 되니까 이 면적은 1-0.755면 0.245 그래가지고 24.5%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통계는요, 확률 분포 가지고 하죠. 확률 분포를 가지고 통계하지 어느 사건 하나의 확률값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확률 분포가 나와야 돼요. 확률의 분포 가지고 이 확률의 분포 함수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하는데 그것도 그런 경우 어떤 경우죠? 확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 함수의 모양이 될 때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통계를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통계가 확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우리가 통계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확률 분포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확률 분포라는 건 한 개 확률이 아니에요. 여러 번 시행할 때 나오는 여러 결과물, 그것이 이제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동전을 32번 던진다면 한 번 나올 때부터 한 번도 안 나올 때부터 뭐 32번 나올 때까지 그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과물에 그것이 이제 다 하나 나올 때 둘 나올 때 해가지고 32번 때까지 여러 경우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각각의 경우에 대한 확률을 만드는 거죠. 확률을 계산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통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의 분포는 여러 번 시행할 때 나오는 여러 결과물의 확률 분포죠. 그렇죠? 여러 가지 30동전을 32번 나왔던 그만한 경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나올 때부터 하나 나올 때부터 32 나올 때까지 경우수가 되죠. 그런 거에 대한 각각의 경우에 대한 확률 분포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확률의 분포는 여러 번 시행할 때 나오는 여러 결과물, 여러 경우수에 대한 각각의 확률 분포이거나 또 여러 경우의 결과물이 나올 때 아까처럼 이제 30개 신설 점포가 나왔을 경우는 한 개가 생존하느냐, 두 개가 생존하느냐, 여러 경우의 결과물이 나오죠. 그런 경우에 나올 때 이 경우의 확률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확률 분포라는 건 여러 가지 경우 결과물이 여러 개 나오는 거죠. 뭐 20번 던진다면 20까지 한 번도 안 나올 때부터 20번 성공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구 선수가 20번 성공할 때 성공하는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 이거 가지고 우리가 통계하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횟수가 20번 던지니까 제일 많이 성공할 때는 20이고 한 번도 성공 못 때는 0이고 이거에 대한 각각의 확률이 계산돼 나오겠죠.
확률이 계산돼 나오고 이 확률이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그 확률이 정규 분포가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통계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하는 건 우리가 확률 밀도로 변환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를 구해가지고 그 면적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에요. 30개의 신설 점포의 5년의 생존율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결과물이 이 결과물이 몇 가지네? 30개 나올 거야 아니야. 0부터 하니까 31개네. 하나도 생존하지 못할 경우 하나 둘 생존할 때마다 각각의 확률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걸 쭉 그려서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각각 그려서 30개 뭐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모양이 정기분포 모양이 될 때 그때 우리가 통계로서 계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만 고등학교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에 이 확률 분포 모양이 정기분포 모양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통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 확률 분포가 모양이 정기 분포가 되는 경우에만 그때만 우리가 확률을 통계를 시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요.